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협의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 모든 것이 완결되지 않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협상의 상대가 있는 것이고 최종 타결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기존 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더 좋지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6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왑 협정은 오늘 자정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3분기 순이익도 35조 6천억 원으로 45.9% 급증이 예상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1분기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호 실적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관련 업종이 견인할 전망이지만 내수와 자동차, 조선업종은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업종별 양극화도 가장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무인 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드론 시장 규모는 332억 원으로 중소기업 23곳과 대기업 3곳에서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해 국내 중소기업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자 국토교통부가 경쟁 제품 지정을 요청했고 이에 중기부가 드론을 경쟁 제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의 유럽 수출길이 확보됐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APR-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인 EU APR 표준 설계가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APR-1400은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된 모델과 같고 국내에서는 신고리 3, 4, 5, 6호기와 신한울 1, 2호기 등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긴 명절 연휴 잘들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시장 역시나 월요일 같은 화요일 지금 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건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휴장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간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악재가 총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정반대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고요. 특히나 거래소는 2% 가까운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거래일로만 따지면 6거래일 동안 쉬었네요. 그 사이 글로벌 증시는 훈훈했습니다. 그 분위기 오늘장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증시나 유럽 증시 모두 좋았고요. 경제 지표들도 국내외적으로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지금 쏠림 현상인데요.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사주는데 대형주 위주로 사고 있고요. 또 업종별로도 편식이 심합니다. 전기, 전자 업종과 그리고 제조업종에 지금 쏠림 현상이 강한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총 1, 2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의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는 8%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이 정도의 상승만으로도 지수가 견인될 만한 충분한 시총의 퍼센트이기 때문에 오늘 착시 현상, 쏠림 현상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 비해서 재미없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은 일어나고 있는데 미미한 상승이다 보니까 오늘 큰 폭의 상승, 내일이 아닌 것 같다, 남의 일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쉬다 온 첫 거래일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목별 이야기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상황입니다. 1.8%나 상승합니다. 2437.49포인트인데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연휴 끝낸 코스피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는데 그 기지개를 켜는 정도가 강합니다. 지수로만도 41포인트가 넘게 지금 상승하고 43포인트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 좀 체크해 볼 텐데 오늘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도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 중반에 2440선까지 돌파를 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장중의 고점 부근을 계속해서 웃돌면서 2436포인트, 2440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차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합니다. 5,882억 원이나 거래소에서 삽니다. 개인 기관은 3,097억 원, 3,244억 원 팔고요. 연기금만이 651억 원 사고 나머지 기관 주체들은 모두 지금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1,913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오늘 5,882억 원인데 제조업종 그리고 전기전자업종 대형주 위주로 지금 쌍끌이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급까지 보셨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실 텐데 삼성전자가 4% 넘는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SK하이닉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게 6% 후반대입니다. 88,5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런 좋은 장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 반전을 하면서 15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포스코도 소폭 상승 이어가고요.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올라갑니다. 삼성물산도 2%의 좋은 흐름, 네이버도 오랜만에 2%의 상승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38,000원대가 지금 무너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좋은데 한국전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KB금융 3% 상승, 오늘 금융주들도 괜찮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시면 금융주가 또 보일 텐데 KB금융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자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다시 10위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는 하락 반전을 했네요. 0.6%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나 타 여타 금융업종들은 오늘 잘 달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11% 올라오면서 시총 지금 12위까지 올라왔고요. 현대모비스는 빠집니다. 삼성생명 소폭 상승하고요. SK텔레콤, SK 오늘 그룹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로 가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는 655포인트대입니다. 상승이 미미한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중 흐름 보시면 오히려 갭상승 출발하고 그 흐름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657포인트부터 655포인트. 사실 상승권역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렇다 할 하락은 아니지만 일단 박스권에 갇혀서 상승을 더 이상 하지는 못한 좀 답답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사긴 사는데 21억 원밖에 사지 않습니다. 개인이 215억 원 비교적 강하게 사고 기관이 226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나 연기금만이 사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이전 상장 이후에 대장주로서 등극하는 여러 가지 기대감부터 해서 실적 모멘텀까지 나오면서 6만 원 부근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신라젠이 시총 3위 지키고요. CJENM은 지금 보합입니다. 메디톡스가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50만 원대 회복했고요.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휴재도 올라갑니다. 로엔, 코미팜,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모두 올라가고 포스코캠텍이 오늘 2,200원 7% 급등하면서 3만 원대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SK머티리얼즈 소폭 올라갑니다. 컴투스가 오늘 하락하고요. 서울반도체, LED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호재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SFA도 올라가고요. 원익 IPS도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35,000원대 현재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오늘 약간의 하락세가 나옵니다. 1139원대, 1140원이 살짝 무너져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0일 화요일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덕분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상투적인 얘기 제외시키고 본론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긴 연휴를 지내는 동안에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해외 증시가 지금 여러 가지 강세를 보였다 이런 기사들은 계속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좀 코스피가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일단 급등의 이유가 아무래도 한꺼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시장에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 가뜩이나 이제 움츠렸던 몸을 좀 깨우려고 하는데 시장까지 깜짝 놀라게 상승해서 아직 생체 리듬이 적응도 안 됐는데 시장까지 변화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많이 좀 놀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기분 좋은 놀람이 아닐까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특별히 별일이 없었다. 안도랠리 성격과 함께 글로벌 시장이 일본까지도 정고점대를 다 넘어섰다라는 관점들 그런 흐름들 쪽에서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같이 이어진다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강화하기 시작하는 부분들, 특히 지금 현재 선물과 현물 쪽에서 다 동반 매수세를 좀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흐름들이 아쉽지만은 그래도 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실적 좋은 종목만 사겠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종목들이 지수에 연관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가 반영한다. 라는 쪽으로 그렇게 규결을 지어서 이어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일단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또 이후에 통상 압력들도 강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담이 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은 갈 길을 간다는 부분들, 특히 실적만 보겠다, 실적 중심으로만 대응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의 기대감이 아직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있습니다. 물론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오늘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부터 큰 북한의 동향이 없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또 18일 날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고요. 11월 달 미국의 대통령이 한중일 순방을 이어갈 걸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때 잘못 이슈를 터뜨리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동안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높아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 10월 11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자산 축소와 연말에 12월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뉘앙스를 좀 더 확인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0월 13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국내 그린북이 발표가 되면서 국내 경제 지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으로 도래할 걸로 보여지는 흐름들인데, 일단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주가 수준이 MSCI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한 12배가 안 되는 수준 정도. 그래서 G20 국가 중에서 18번째 정도밖에 안 되는 주가 수준이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확실한 기업 실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좀 극복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도 염두하면서 시장 흐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적어도 해외 시장 흐름들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대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2,450선은 적어도 시도가 좀 들어갈 수 있는 흐름들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쉽지만은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대형주가 먼저고, 그리고 대형주가 먼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대형주와 연관된 지수 중심으로 주가가 강세가 가는 현상들을 먼저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오히려 지금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도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약간 소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중심의 IT, 그리고 정유, 석유화학, 소재업종, 은행주 이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그래도 강하게 실적을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는 관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 압축해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내수 쪽이나 어떤 자동차, 그리고 어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눈높이가 계속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염두해 두시면서 좋은 쪽으로 매매를 하자. 관점 쪽에 대해 계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예, 긴 연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는 뭐 잘 쉬고 오는 동안에 시장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지표들이 좋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네, 주목해 볼 만한 지표나 이벤트들 저희가 어떤 걸 뭐 지났지만 짚어봐야 될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네네. 우리가 입장에서 지표는 역시 수출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중에서 뭐 당연히 경제 지표들 중에서 그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통계들은 뭐 이 외에도 수출 말고도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출입 통계는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뭐 가장 의미 있는 건 신속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어떤 매월 첫날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발표되는 그런 통계들은 정말 드물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서 이 수출 관련주들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게 이게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과 그리고 수출의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수출 잘 될 때 기업 실적 나빠지는 거 본 적 없고 또 수출이 악화되고 있을 때 이 주식시장의 기업 실적 전망들이 개선되는 걸 그게 뚜렷하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겠죠. 그래서 이번 9월 수출이 연휴 기간 중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551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56년 이 수출 관련 통계 작성한 게 56년이니까 만 61년 됐는데 이 중에 사상 최대 월간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어마어마한 수출이었고요. 이 수입액은 또 413억 달러에 불과해서 무역 수지가 무려 137억 달러니까 뭐 이대로가면 올해도 또 1,000억 불 이상의 무역 수지 흑자는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11개월 연속 증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일평균 수출도 23억 5천만 달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서요. 역시 또 통계 작성 이래 월간, 일간 뭐 다 최대였습니다. 품목별로 좀 살펴보면 35%나 증가하게 됐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이 반도체가 한 달에만 무려 96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51억 불 수출하는 나라인데 반도체 단 한 품목이 96억 9천만 달러니까 이게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를 이 한 품목이 차지했고 이게 또 작년 대비해서 70%나 증가한 그런 숫자였습니다. 여기에 또 철강이 46억 7천만 달러. 그래서 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미국이나 EU, 일본 같은 선진국도 좋았지만 중국과 아세안, 특히 베트남과 인도 등 신흥국 시장으로도 여전히 증가를 했고요. 무엇보다 뭐 글로벌 교역량이 그렇게 크게 급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이 잘 됐고 특히 사드 관련돼서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대중국 수출마저 전년 동기 대비 23%나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이거 3분기 실적만 잘 나올 게 아니라 4분기에도 기업 실적 잘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좋은 지표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시장에 오늘 증시가 이렇게 연휴 이후에 강한 모습을 물론 지금 오후 들어서 조금 탄력은 둔화됐습니다만 이렇게 강한 시장의 탄력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출이 잘 돌아가는 등 한국에 발표된 경제지표가 잘 나왔다. 또 더 나가서 소비자 물가도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도 지난달에는 2.5%까지 올랐지만 이번 달에는 또 2.1%로 떨어지는 등 물가가 막 급등하던 흐름에서 또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본다면 3분기에 우리 시장이 7월 후반부터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또 9월 말부터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게 이게 4분기에도 이어질 그런 힘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진짜 요즘에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극과 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수출되는 종목만 되고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국내 얘기해봤고요. 미국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뭐 계속해서 따뜻한 물을 온탕을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지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표들이 있었나요? 네, 역시 뭐 이 여러 가지 네. 참 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게 좀 경제 지표들이 항상
매월 말이나 월 초에 집중되는 거 아시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쉬는 연휴 기간이 딱 월말 월초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좀 가장 주목하고 또 눈길을 끌었던 지표는 역시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 그러니까 ISM 제조업지수라고 불리는 지표입니다. 이 ISM 제조업지수는 뭐 너무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감히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최근 지난 10여 년간 또 더 나가서 2004년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그 참 좋았던 시절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60.8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찍었고요. 이렇게 그 60.8포인트라는 걸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자면 미국의 전체 그 제조업체들 400대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그 400대 제조업체들의 이제 구매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0대 제조업체들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8가지 정도의 주요 세부 지표를 물어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생산. 지난달보다 이번 달 생산량이 늘었냐 줄었냐. 두 번째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 주문을 받아놓은 게 어떤 상황이냐.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또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에 근로자들을 많이 뽑았어요 적게 뽑았어요. 또 주문을 지금 그 부품업체나 원자재업체한테 해놨는데 밀리나요? 빨리빨리 오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나머지 그 다양한 지표들이 이거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핵심적인 중요 지표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먼저 50을 넘으면 경제가 대체로 지난달보다 좋다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라는 건 50 정도를 전후해서 위아래로 크게 주행하게 되는데요.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번에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가 60.8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뛰어난 숫자가 찍히게 됐나? 저희들이 좀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신규 주문 및 주문 배송이 굉장히 이게 급증했더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규 주문이 늘었다라는 건 앞으로 기업들이 생산이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뜻이 되겠고요. 또 주문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건 이런 어떤 공급난 또는 수요가 아주 강하게 증가해서 기업들이 제때 물건을 못 대주는 현상들이 최종적인 제품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라든가 원자재 공급업체들까지 지금 파급돼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글로벌 경제, 특히 선진국 쪽의 지금 기업들은 도대체 사람이 없어서 또 이 촉박한 주문 일정에 쫓겨서 허겁지겁 물건을 만들고 있을 정도로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해외로부터 주문도 많이 해야 되고 수입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가 60선을 넘어서면 강한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이게 시장 금리가 높아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시장 금리가 최근에 2.2, 2.0 사이를 박스권을 왕복했었는데 최근 들이 2.3%선을 넘어서는 금리의 급등세가 출현하게 된 건 미 연준이 지난 10월에 열렸던 9월달에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올해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높이는 그런 발언을 좀 해준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경제지표들이 잘 나오면 이 경제지표 잘 나오고 ISM 제조업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미국 시장금리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인 건 분명하지만 이 경제지표 잘 나올 때 바로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가 잘 나올 때마다 미국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패턴들이 최근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기 자세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질문 하나만 하고 오늘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오늘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신 분들도 적잖이 계신 것 같습니다. 2%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2%에 가까운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연휴 지나고 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2,500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올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500포인트?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연휴 기간이 끝나자마자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을 이렇게 저희들이 또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도 강하게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상 최대 실적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 주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여건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희들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만 좀 극복된다면 또는 그 문제만 시장이 좀 잘 넘어가게 된다면 10월 중에 사상 최고치는 물론 2,500선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강한 시장의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두세 주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도 우리 증시가 잘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슈 칼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를 좀 해드리자면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거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돼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미리미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두 분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